4월 2일 화요일입니다. 미주노래 속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실망스러운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오늘 4.9%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것도 여러분 그래도 조금 올라와서 마이너스 4.9%죠. 한때 테슬라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중 차량 38만 6,810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로 뚝 떨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은 인도 규모입니다. 자, 정보 분석 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5만 7천 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최소한 앞자리가 4는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마저도 정말 어김없이 짓밟은 모습이었는데요. 인도량뿐만 아니라 지금 제조 쪽도 독일 쪽이 분란 사건 때문에 자,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 정확하게 장착하기 30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하자마자 정말 칼날처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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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분 동안 계속 이게 1분봉이거든요. 계속 하락으로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올렸지만 장이 시작되면서 조금 살아나는가 싶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장을 또 연준 위원이 나와가지고 소방소가 돼서 물을 다 껐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일단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를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달 20 며칠이죠, 그렇죠? 이제 실적 발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테슬라의 실적도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 끝에 이렇게 말아 올렸던 이 테슬라의 매수세, 이건 기관들이 사는 거거든요. 일단 아크는 본인들이 테슬라를 산다고 밝히고 있죠. 자, 이들은 왜 테슬라를 사는 걸까? 그러니까 테슬라든 어떤 주식이든 결국은 우리가 포지션을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 가운데 플레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데이브 앤 버스터라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아시죠? 여기에 이제 약간 그 레스토랑인데, 그러니까는 인사이드에서 플레이까지 할 수 있는 재미난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인데 오늘 보면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스티커가 플레이입니다. 그야말로 플레이.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장 시작하기 전에 장 끝나고 1시 5분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뭘 사도 먹을 수 있는 모습이죠. 숏을 쳐도 여기서 먹을 수 있었고 롱을 쳐도 뭐 죽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쭉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더욱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포지션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은 무지성의 장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근거 없는 희망회로는 테슬라 투자자들한테 정말 독입니다. 자, 미주놀은 굉장히 일찍부터 테슬라 이번에 인도량에 대해서 자,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가감없이 데니엘 아이브스의 리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테슬라를 절대로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오케이. 그렇다고 섣불리 물타기 하실도 안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가끔씩 이런 댓글을 봐요. 떨어질 때마다 산다. 가장 어리석은 투자입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마다 테슬라를 산다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에 계속 손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고 반등 들어올 때 사는 거지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자, 많은 분들이 저희 우주여행 멤버십 들어오셔서 테슬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테슬라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 멤버십에 왜 많은 분들이 최근 같은 힘든 장에, 여러분 힘든 장이면 한 달에 50불의 이 멤버십 피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인 걸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만족해 하실까요? 50불 이상의 가치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플레이가 한 번 더 솟구치네요. 와우. 계단식 상승. 대박. 자, 어차피 장이 끝났으니까 자, 요 장 분석 지금 보시면 여러분 와, 이게 오늘 무슨 시장이냐 싶을 정도로 몸에서 살이 나오는 시장이었죠. 시작부터 빠지고 시작했지만 끝까지 반등 다음 반등 하나 나온 거 없고요. 왜 이렇게 광고들이 많은지. 광고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다우는 마이너스 1%, 나스닥은 마이너스 0.95%, S&P이 마이너스 0.72%,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84%. 오늘은 메타라든지 비자, 마스터카드, 릴레알릴리, 그 다음에 에너지주 빼고는 온통 시뻘간 유나이티드 헬스가 제일 빨가네요. 테슬라랑.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증시 하락의 수비수 역할을 했던 금리와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투심이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자, 제가 일찍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타이밍 뺏고 하락할 거다. 급락할 거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요즘 시장의 모습이 이렇거든요. 이에 따라 최근 급등한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이 엔비디아죠, 여러분. 엔비디아가 올렸기 때문에 지금 더블탑 나온 거 보이십니까? 엔비디아가 빠질 때는 시장이 하락을 이끌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우려와 함께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내려온다 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아닌데? 나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네. 숫자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제가 어제 약속 드렸는데 TMF를 제가 분석해 드린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너무 영상이 많은 것 같아서. 자,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깨지지 않을 것 같던 52불이 깨져버리면서 오늘도 마이너스 1.52, 당연히 오늘 매수 좀 들어오긴 했지만 자, 50.68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위볼로 한번 볼까요? TMF 막판에 조금 올려서 그랬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1시간 봉으로 보면 좀 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TMF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장중에 50불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때 봤거든요. 49.440. 이 50불이 딱 깨졌을 때 정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지켜만 봤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TMF 아직 갈 때 아니라고.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미주노래 생생 정보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느냐. 파월이 아무리 나와서 립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파월의 말을 믿지 않는데, 자, TMF 갖고 계신 분들이나 TLT 갖고 계신 분들 되게 힘드실 텐데요. 일단 제가 희망의 메시지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종목을 보니까.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 TMF는 이제 스플릿 했잖아요. 역스플릿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40불 밑으로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한 30명 정도를 TLT, TMF 갖고 계신 분들 상담을 드렸었거든요. 이때 그때 제가 영상이 아직도 있었고 직접 전화 상담해드린 분들 몇 분 계세요. 제가 손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올라올 거라고. 한 번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근데 욕심이 뱀탱이가 돼가지고 욕심들이 많으니까는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빠져나올 평단 위로 올라왔는데도 공부를 안 하니까 올라갈 때 여기서 2차 매수로 들어서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또 우주방에도 몇 명 있었죠. 결국 그러더니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갖고 있다가 뭐
나중에 뭐 엄청난 수익을 내고 팔 거라더니 평단이 70불 이상이었거든요. 결국은 어때요? 그분들 지금 다시금 20% 빠졌으니까 얼마죠? 예,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또 손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도 말 안 들을 거라고 하면 제가 한두 명 상담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TLT, TMF 물린 분들 도끼 잡고 반성하시고 정육점에 가서 뼈다귀 사서 발바닥 때리시면서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미진홀 팀장이 선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상담해 드렸으면 좀 말 좀 들으실 거지. 그렇게 얌체처럼 아주 그냥 확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얼마나 본인들이 힘드니까 뭐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시장이 다 알아서 혼내주잖아요. 한 번은 다시 탈출할 기회가 올 거니까 TLT, TMF 가신 분들 그때 꼭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언론을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파월이 올해 3번 금리 인하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파월한테 전화해서 한번 따져 보시든지. 여러분 파월 모릅니까? 파월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파월에게 한두 번 속았습니까? 파월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에 우리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드신 분들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섣부른 물타기는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오늘부터 나온 요 정도는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기술적 반등은 어저께 끝날 때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하락이에요. 계단식 하락. 띵 올리고 띵 올리고 띵 올리고 계단식 하락 나올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그널입니다. 아셨죠? 마음이 좀 안 좋네. 그래도 제 등에다 칼을 꽂고 하도 잘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막판 애프터에서 지금 뭐 혼자 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볼게요. 오케이. 좀 이렇게 보면서 자 오늘 연준 위원 중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라고. 야 이분이 참 골 때리는 얘기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시작을 배제는 안 하고 있다.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조금 마사지 좀 하나요? 예. 오늘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계속 예상한다고 밝히면서도 데이터가 허용한다면 6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그는 예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 은퇴합니다. 6월 말에. 뭐 의결권은 갖고 있습니다. 메스터 총재.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라든지 클리브랜드 기업경제협회 팀 내어가 개최한 모임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계속 하락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성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올해 늦게 FOMC가 기준금리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인하 속도에 관해서는 경제가 예측을 충족하면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통화정책 완화의 길을 열려면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추가 하락하는 예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늘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는 녹음기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연은 총재 뉴욕 증시가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세가 그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바뀌고 이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연준 위원들이 아예 시장을 내리누르려고 다 매가 돼서 나타났어요. 오늘 이제 메리델리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 폭도 75bp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미묘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자, 그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매우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측일 뿐이다.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내리눌렀습니다. 저 입에다가 박스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참 좋았겠다 싶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안 그래도 못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연은 총재들이 계속 물을 뿌린 거죠. 물. 자, 비트코인의 하락세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시간 65,000. 오늘 마이너스 5.8이나 빠졌네요. 4,057불 55. 와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이야기 좀만 더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테슬라 영상을 별도로 하나 만들까? 오케이. 테슬라 영상은 제가 이 뉴스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소식 전해드립니다. AI 드라이브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대기업들 AI 빼고는 할 게 없죠. 계속 올인하고 있는데 최근 오픈 AI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엔스로픽의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선 데 이어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거죠. AI 모델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기업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AWS는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AI 모델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했고요. 엔스로픽을 비롯해 다양한 회사들의 거대 언어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 베드록을 앞세워 기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시장 초석이 될 스타트업을 초기부터 지원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되는데 지난 10년간 60억 달러 이상 수준의 무료 크레딧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아마존 이야기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이제 테슬라를 봐도 포문은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죠. 거의 끝날 때쯤에 이쯤에서 숏을 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끝날 때까지 물린 거예요. 그렇죠? 포모가 아니라 바이 더 딥이죠. RSI가 상공 밑에까지 떨어져. 여기서는 무조건 지켜보든지 롱치든지. 그랬으면 오늘 같은 테슬라 하락에도 바이 더 딥. 이때 만약에 테슬라를 잡은 분이 있다. 62불 뭐 공이 정말 주식 잘하시는 거예요. 정석은 여기죠. 보이십니까? W자 여기 이때 잡으신 분들 정말 잘하신 거라고요. 예. 숏은 초반에 쳤어야 되는 거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섣불리 들어갈 자리를 주지 않는 게 요즘 시장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 유가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국제 유가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공급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NRGU를 한번 볼까요? 와, 여러분 유가 오를 때 잘 가는 주식 NRGU 3배짜리. 와우, 대박인데요. 저희 고양이도 대박이랍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여러분. 그렇죠? 갑자기 우리 버핏 형님이 투자한 옥시는 어떻게 갔을까? 버핏 형님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역시 버핏. 역시. 근데 여러분 버핏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종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확고 불면의 매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버핏 하면 자본이 많으니까 그렇지 시드가 우리 같이 시드 없는 사람은 근데 시드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꾸 까먹나요? 자꾸 까먹으니까 시드가 없지. 이게 아니라 저는 버핏을 보면 괜히 그가 전설이 아니라 워런 버핏은 SMCI 같은 거 안 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미국의 2월 구인 건수가 2개월 연속 오늘 졸트 보고서 발표됐잖아요. 2개월 연속으로 880만 건을 기록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데 굳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냐고. 안 내리죠. 자, 신규 채용 부분은 예를 금융이라든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신규 채용이 대부분이 바로 금융,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루어졌고요. 연방정부와 정보기술, 미디어와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채용 공고가 감소됐습니다. 실업자 1인당의 일자리 건수는 1.4건으로 유지됐고요. 이 비율은 2022년 최고치인 2.0에서는 감소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 약 1.2보다는
아직은 높은 수준입니다. 채용의 공고는 2022년 기록적인 1,200만 개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연준의 관계자들은 노동시장의 강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이 비율을 면밀하게 관찰해 왔는데요. 취업 시장은 몇 년 전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있고 많은 회사들이 고용을 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졸트 보고서가 언제 발표가 됐냐면 이때 10시에 발표가 됐거든요. 10시 한번 볼까요? 이날. 요때. 근데 졸트 보고서 발표된 이후로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꺾였지만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경제 지표 특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시간대별로 잘 정리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미국 정부가 지금 애플을 상대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한테 가서 아부 떨지 말라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애플 갑질 문제가 계속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개발자 커뮤니티인 해커뉴스와 레딧에서는 애플의 갑질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애플 죽이기 그동안 이제 쌓인 게 많았죠. 자신을 개발자라고 밝힌 프로그램 개발자예요. 대표적인 개발자라고 밝힌 매트 버칠러라는 사람은 아이폰 덕분에 많은 회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이 미국에서 지배적인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누군가가 제2의 애플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사례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댓글에는 애플 비즈니스의 가장 큰 죄악은 애플의 운영체제, iOS 플랫폼 안에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윈도우즈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새로운 플랫폼 회사가 등장할 수 있었지만 애플 iOS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구축될 수 없었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인 레딧, 이번에 상장된 레딧에서도 이 논쟁이 계속 불붙고 있는데요. 익명의 레딧 사용자는 아이폰이 RCS, 즉 개방형 문자 메시지를 더 일찍 지원하거나 iOS에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면서 이 중 어느 것도 소비자에게 나쁜 것이 아닌데 왜 막았는지 모르겠냐고요? 왜 몰라요? 애플이 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랬지. 혁신의 아이콘 이미지였던 애플이 폐쇄적 생태계로 소비자들을 가둬두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빙고. 이와 관련 애플의 갑질 논란은 지난 4월 월스트리트저널의 고발로 전 세계에 알려졌죠.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부르면 그것은 죽음의 키스다. It's the kiss of death. 제목의 기사로 애플의 중소기업 탈취 등 갑질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에게 피해를 당한 20여 명의 사례를 토대로 애플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접근해 협력하자고 제안한 뒤에 핵심 인력을 빼내가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고 이후 대화를 끊은 뒤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 기술을 출시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애플워치의 건강, 헬스, 산소 포화도 이거 하는 소송에 결국은 졌죠. 나오네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혈액 산소 측정기 개발업체인 마시모와의 분쟁이 꼽힌다.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의 혈중산소 측정을 위한 비활성화 판매하고 있었지요. 이는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마시모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이 포함된 웨어러블 제품의 수입 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애플은 혈중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제시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애플워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올해 1월 최종적으로 애플의 요구는 기각되었죠. 자, 월스트리트저널의 고발 기사에도 등장한 마시모는 2018년께 혈액 산소 측정기를 만들었고 애플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마시모는 애플워치의 자사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애플은 핵심 인력을 빼가면서 2019년 마시모와 유사한 특허를 출시했고 이듬해 혈중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워치를 내놓았습니다. 마시모 이외에도 심전도 측정용 시계 밴드 회사 얼라이브코어, 심박수 모니터링 기술 개발사 발렌셀 등 이와 유사한 특허 분쟁을 겪었습니다. 자,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특허 분쟁에서 기술을 탈취당한 회사가 특허권을 주장하면 애플이
특허 무효화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력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지식재산권 조사 회사인 파텍시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특허 심판위원회에 제기된 특허 무효화 소송은 애플이 가장 많은데요. 소송 한 건에 드는 비용이 약 50만 달러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고요. 블룸버그 뉴스는 애플과 기술 특허 분쟁 중이 이 한 스타트업을 소개하면서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싶다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애플이 폐쇄적 생태계에 집중한 나머지 AI 시대 대비해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혁신과 연관된 특허 신청 건수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시죠? 애플이 왜 혁신의 대명사에서 추락하게 됐는지. 그렇죠. 일단 능력이 없었던 거고 스티브 잡스 이후에 정말 이 장사꾼 팀 쿡이 된 뒤로는 어찌됐든 이걸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양아치 같은 방법을 했던 거죠. 뭐 저도 애플워치 차고 있고 뭐 맥북도 있고 뭐 맥북 에어도 있고 아이맥도 있고 뭐 아이패드도 있고 정말 많네. 근데 오래전부터 애플의 이런 폐쇄적인 정책, 그 애플은 저는 요즘 엔비디아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개발자들이 개발한 족보들의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함께 발전해 가자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그 경영 철학으로 인해서 상생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애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인 거죠. 듣고 있냐 팀쿡? 좀 정신 좀 차리지. 갑질 그만하고. 저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라방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폰 리페어를 난가져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저라고. 근데 아이폰 6부터였나? 이제 리페어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애플이 액정 교체하는 거에 한해서는 지네도 서비스를 하겠다고 딱 발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폰 케이스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애플 스토어에 가면 아이폰 케이스를 진전해 놓고 팔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안 그랬거든요. 상생의 그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쌍끌이 어선식으로 돈 되는 것들은 지네들이 다 긁어 모으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지독한 것들, 또 한편으로는 힘든갑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개발했을 때 애플 부서에서 이거 케이스도 꼭 필요하다, 이 케이스 만들자라는 의견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나왔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주도하는 애플이 지금 아이폰 케이스 만들 때입니까? 요까지 하고, 자, 페덱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계약 손실을 이유로 페덱스의 목표 가격을 낮춰버렸습니다. 자, CNBC에 따르면 오늘 나온 보고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페덱스 주식 목표 가격을 기존 346달러에서 340달러로 변경시켰습니다. 다만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자, 전날 미국 우체국은 항공 화물 계약을 페덱스에서 UPS로 전환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쌍볼 따고 맞는 분위기죠. UPS한테 우체국권 빼앗기고 참 쉽지 않습니다. 디즈니 소식 전해드릴까요? 자,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가 디즈니 변화를 시도하는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일단 행동주의 하는 인간들하고 디즈니하고 계속해서 지금 싸우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밥 아이거를 중심으로 한 이쪽 디즈니 파트가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테슬라의 좋은 소식이 출시가 됐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요거 올려드렸거든요. 이 영상 끝에 한번 보여드릴 때 쇼츠 영상 중에 한번 볼까요? 요 샤오미 전기차. 자, 보세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 시승 도중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차량 성능 논란이 제기되자 샤오미 측은 시승 고객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길가 연석을 밟은 뒤 타이어가 터져버린 시승차도 나왔습니다.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아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我给雷总发的，雷总啊，他们这个是撞到那个马路牙子，爆胎了吧？ 자, 보이시죠? 여러분, 저런 샤오미 차 사고 싶습니까? 진짜 대륙의 실수라더니 진짜 큰 실수했네요. 운전을 미숙한 사람이 한 것 치고는 운전 미숙해도 저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데, 그렇죠? 일단 뭐 남의 거 그대로 가져다가 카피해서 만드는 기업치고 제대로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전기차에 이어서 지금 또 삼성 거 그대로 뺏겼네요.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접어봤자지. 여러분, 카피가이하는 기업들 거는 쓰지도 맙시다. 더구나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어떤 저런 파트는, 특히 자동차는 아무리 가격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정말 일찍 먼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정부의 핵심적인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꼼꼼히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코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요즘 비트코인 도대체 왜 빠지냐? 자,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베팅이 축소되면서 약세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한때 2억 원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가야 가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가야 가는 거라고 여러분. 남들이 다 투더문을 외칠 때, 그렇죠? 남들이 다 투더문을 외칠 때 우리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일단 오늘 한번 거래량 볼까요?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제 좀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일단 평균 거래량 정도로 나왔습니다. 오늘 에버러지가 102.51인데 오늘 거래량이 116.20. 거래량의 색깔을 한번 볼까요? 일단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파란색 매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발표가 나올 걸 알고 지난 4일 동안 다 던졌죠. 이 엄청난 매도 물량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매수. 아마 오늘도 샀을 거예요. 그렇죠? 돈남 언니가. 정말 앞으로 그러면 테슬라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일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개파락한 건 하락한 거고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모습이 오늘 그대로 여기서 나타났거든요. 그래도 좋았던 거는 160불을 지지해 줬다는 거. 지난번 최저점이 160.51이었거든요. 여기를 지지해 주었다는 건 좋은 건데 오늘 정도의 사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밑에 꼬리가 달렸으면 요 갭은 메꿔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170 이상으로는 올라줬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테슬라 166.1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미 선반영 되었나 안 되었나는 이후에 나온다 그랬죠, 제가. 이후에 그러면 오늘의 모습은 그쵸, 선반영이 좀 덜 된 거죠. 선반영이 됐으면 다 메꿔버렸죠, 이렇게. 자, 보다 정밀한 테슬라에 대한 분석 영상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오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멤버분들 가운데도 테슬라에 물려 계시거나 테슬라의 매수 타임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셔서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도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쉽지 않은 거는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죠? 또 어디 갔나? 지난주 이스터 베케이션 갔다가 아직 안 왔나? 아니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지금 어디 간 거야? 시장 자체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야, 무슨 아프리카, 우간다 주식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거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잡주 쪽으로 조금씩 막 가는 거거든요. 자, 혼자 감당하기 정말 힘든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희 미즈노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이 어려운 시작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 준비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